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일만 신항을 활성화하기 위한 토론회가 오늘 포항에서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활성화 방안으로 포스코 수입 부자재의 컨테이너화와 기반 시설의 조기 완공, 또 항로의 다변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지난 2009년 개항한 영일만 신항, 포항의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현재로선 자립조차 불투명합니다. 컨테이너 화물 처리량이 지난 2012년 14만 7천 TU에서 지난해는 14만 TU로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당초 목표로 한 51만 5천 TU의 27%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780억 원의 자본금도 모두 사용해버린 상태입니다. 경상북도와 포항시 이병석 의원이 영일만 신항 활성화를 위해 공동으로 마련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장단기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단기적으로 포스코 수출 강제 등의 컨테이너화와 국제 페리선의 운항 등을, 장기적으로 냉장 냉동 수산물의 유통기지와 동해안 가스 하이드레이트를 거래할 수 있는 국제 광물 자원 거래소 유치 등을 제안했습니다. 포항 지역이 광물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광물 자원 거래소를 만들어서 공업항에서 상업항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배후 산업단지 개발이 미흡한 점도 걸림돌로 지적됐습니다. 이 산업단지만 100% 분양됐을 뿐 1산업단지는 70%, 3단지는 5%, 4단지는 3%에 머물러 이곳에서 나오는 수출 물량이 거의 없습니다. 또 항만 배후단지와 국제 여객부두 등 항만 인프라가 조기에 완공되어야 항로 개설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뭐든지 다 좋지만 잽싸게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완공시켜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수심이 11m로 낮아 대형 화물선이 입항하기 어렵고 너울이 심해 하역 생산성이 부산항의 45% 수준인 점도 거론되는 등 영일만 신항의 문제점과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 대상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경주 토암산과 소금강산 등 국립공원에서 내려온 멧돼지 때문에 인근 농가들이 큰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립공원에서는 야생동물 포획이 법적으로 금지돼 있어 농민들은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경주 시가지에 멧돼지 8마리가 나타나 큰 소동을 빚었습니다. 인근 경주 국립공원에서 내려온 것으로 추정되는데 올 들어서는 농작물 피해까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확을 앞둔 옥수수밭은 난장판이 됐고 논바닥도 짓밟아 놓았습니다. 과수원도 여기저기 멧돼지 발자국이 찍혀있고 채 익지도 않은 사과 열매를 갉아먹었습니다. 멧돼지가 나무 뿌리까지 파헤치면서 이처럼 사과나무가 말라 죽고 있습니다. 멧돼지가 사과 열매를 따먹기 위해 나무 아랫부분의 가지를 모두 부러뜨려 수확량의 30% 이상 피해가 예상됩니다. 금년에 멧돼지 성격이 심해가지고 밑에 가지를 멧돼지가 다 훑어버려가지고 한 30%가량의 피해가 손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립공원에서는 야생동물 포획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농민들은 속수무책으로 멧돼지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포획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국립공원에서는 돼지를 못 잡는데요. 이 피해가 엄청 심합니다. 앞으로 좀 대책이 있어야 되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행정기관과 협조해 국립공원 인접 지역에서 포획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원 경계에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주시와 업무 협의를 해서 경주시에서 활용하고 있는 농작물 피해 방지단에서 포획하는 방안을. 경주 국립공원은 모두 8개 지구 130여 제곱킬로미터로 거의 경주시 전역이 포함되기 때문에 야생동물 피해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학일입니다. 월성 1호기 폐쇄 경주운동본부는 지난 5월 월성 1호기 폐쇄 주민투표를 위한 경주시민 만인소 운동을 시작한 지 2개월 만에 10,000명의 서명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민 만인소 운동은 월성 1호기가 수명을 다해 안전성에 많은 문제점이 제기됐고 주민 수용성도 제대로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에 경주시민의 주민투표를 통해 원전 폐쇄 여부를 결정짓자는 취지로 시작됐습니다. 월성 1호기 폐쇄 경주운동본부는 10,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인소 서명운동에 참여한 만큼 앞으로도 월성 1호기 폐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가 부실 계열사 퇴출과 책임 경영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강도 높은 경영 쇄신안을 발표했습니다. 감찰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발표된 이번 경영 쇄신안이 어느 정도 성과를 얻을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스코 권우준 회장은 오늘 한국거래소에서 기업 설명회와 함께 5대 경영 쇄신안을 발표했습니다. 포스코는 철강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바꾸고 부실한 국내 계열사를 오는 2017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고 비핵심 해외 사업도 30% 감축합니다. 철강 사업은 솔루션 마케팅을 고도화하여 수익력을 극대화하고 독자적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할 것입니다. 업무상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투자 실명제를 강화하고 쇄신위원회 구성 시 사표를 냈던 일부 계열사 대표를 교체했습니다. 인력 체질 개선을 위해서 업종별 분야별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 내부 인사들과 경쟁 체제를 구성합니다. 포스코의 모든 거래를 100% 경쟁 계약으로 전환하며 현재 75%인 경쟁 조달 비율을 2018년까지 99%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윤리 경영 실천을 위해 비리에 대해서는 적발되면 바로 인사 조치하고 포스코 거래 정보를 100% 공개합니다. 금품 수수, 횡령, 성희롱, 정보 조작의 4대 비윤리 행위는 지위 고하와 경중을 따지지 않고 무관용의 원칙, 즉 원 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적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포스코는 내일 임직원 1,6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포스코 센터에서 포항, 광양, 송도를 영상으로 연결해 경영쇄신 실천 다짐대회를 갖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포스코의 2분기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1% 감소한 15조 1,890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업이익은 6,860억 원으로 18.2%나 하락했습니다. 포스코는 세계 철강 수요 부진과 판매 가격 하락으로 매출액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 예산 편성에 주민 참여를 의무화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된 지 4년이 됐는데 지역 실정은 어떨까요? 아직도 흉내만 내고 있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정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작년 35명의 위원으로 출범했습니다. 주민 제안 사업을 공모받아 이 가운데 12건, 11억여 원을 올해 예산에 편성시킨 데 이어 올해도 주민이 제안한 사업을 내년 영주시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독단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한정되나마 그래도 조금 수렴하고 듣고 한다는 자체가 조금 민주주의인가 아닌가 싶으네 좀요. 그러나 영주처럼 분과위원회까지 갖추고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는 지자체는 도내에서 포항, 구미 정도에 불과합니다. 안동은 기존 위원회가 주민참여위원회를 대행하고 있고 나머지 상당수 시군은 위원회 없이 설문조사에 그치고 있습니다. 기초 지자체를 아우르는 경상북도의 실정은 더 심각합니다. 위원회는 있지만 형식적이고 주민 의견을 묻기 위해 도민 1,800여 명에게 설문조사를 보내도 되돌아오는 건 500건도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회신된 주민 의견 대부분도 이른바 민원성입니다. 이러다 보니 명목상 주민 참여 예산으로 편성된 건 한 건도 없습니다. 500억 원을 주민 참여 예산으로 미리 책정해놓고 위원회가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정하는 서울시와는 대조적입니다. 광역도 단위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특수성 때문에 생활 권역도 많이 떨어져 있고 지자체가 보지 못한 예산을 주민 참여 예산제로 메울 수 있다는 게 공무원과 시민단체의 한결같은 말이지만 지역은 신용에 그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경주시 채무가 한 해 예산의 절반이 넘는 6,6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주시가 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주시 채무는 문화예술회관 등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2,600여억 원, 하수 종말처리장 등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3,400억 원 등 모두 6,6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들 채무 가운데 상당수의 만기가 10년 이내여서 경주시가 매년 4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부채 상환에 투입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노총 경북지부는 오늘 경주 용강공단에서 2차 총파업 투쟁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총파업에는 경주 지역 30개 사업장,
포항 10여 개 사업장 등 경북 지역 60여 개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2천여 명이 참여해 임금 피크제와 성과 연봉제, 취업 규칙 변경 등 정부의 노동 정책을 규탄했습니다. 경찰은 충돌이나 교통 혼잡 등에 대비해 5개 중대 450여 명을 집회 현장 주변 등에 배치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17개 소방서별로 소방차 길터주기 도민 참여 훈련을 대대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 명예119 요원 등 590여 명이 참여해 교통량이 많고 정체가 심한 24곳에서 진행됐고 불법 주정차 단속도 함께 실시됐습니다. 포항 북부소방서는 5대 소방차로 본서를 출발해 6거리와 5거리, 죽도파출소, 포항역을 돌아오는 구간에서 훈련을 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아들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아버지를 고의로 흉기 등을 이용해 살해했다고 보기 어려워 존속살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포항시 남구 대송면에서 말다툼을 하던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뒤에 시신을 인근 밭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서울역과 명동에서 피서객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경북 부지사와 관광공사 직원 등 60여 명은 시민들에게 경북 휴가 명소를 소개하는 부채와 시군 축제 홍보물을 나눠주며 경북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는 17일은 대구 동성로에서 20일은 부산 서면에서 한 차례 더 휴가 경북에서 보내기 홍보를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비교적 선선한 기온을 보였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사이 내륙과 해안 모두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김성민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비교적 선선한 기온을 보였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경북 동해안 전 지역에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한편 내일 아침 풍랑특보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해상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파도가 칠 것으로 보이니까요.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께서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경북 동해안 지역은 비 소식 있는 가운데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진 18도, 영덕 19도, 포항 21도, 경주 20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진 포항 23도, 영덕 경주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종일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9도, 독도 20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독도 21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 동해안 곳곳에 비 소식 있는 가운데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토요일 오전까지 비 소식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운하를 운항하는 관광 유람선이 오는 25일부터 매일 1회 야간 운항을 합니다. 포항 크루즈는 휴가와 피서철을 맞아 오는 25일부터 밤 8시 반 46인승 연호랑과 57인승 세오녀호 2척을 운항하기로 했습니다. 승선 요금은 주간보다 5,000원 많은 성인 15,000원, 소인 만원이고 포항 시민은 12,000원, 8,000원이며 전화 예약이 가능합니다. 메르스 사태에 주춤하던 농촌 관광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경북을 포함한 전국 농촌체험마을 34곳을 표본 조사한 결과 지난달 중순 90%를 넘었던 예약 취소율이 이달 초 29%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메르스가 종식 단계에 접어들면서 방학, 휴가철의 주 체험객인 학생과 단체 방문이 다시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